콜레오스는 중국발 황사와 비염에 당신의 기관지를 보호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꽈르노박입니다. 저번 영상은 콜레오스 이제 4륜구동 미션, IC 미션 쓰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륜구동 7단 DCT, 듀얼 컬러치라고 하죠. 각 브랜드마다 부르는 건 틀려요. 뭐 DSG라고 해서 폭스바겐, 아우디는 DSG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현대나 기아나 이제 르노나 이제 그런 그룹에서는 이제 DCT 미션이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단 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륜구동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엔진 한번 보시죠. 이 엔진 같은 경우 2000cc고 211마력은 이제 2륜구동하고 4륜구동하고 똑같은 이제 엔진이 들어가는데 단지 미션이 틀립니다. 이 4륜구동 같은 경우는 IC 미션,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전륜구동에서 가장 잘 만드는 미션은 IC 미션입니다. 후륜구동 미션에서는 ZF 미션이 제일 좋지만 전륜구동에서는 IC 미션이 제일 좋은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의 위에 커버는 똑같지만 미션 같은 경우는 3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는 보통 이제 무단 변속기 또는 이제 ECVT라고 해서, 아니면 현대 같은 경우는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병렬식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단 기어에 모터가 하나다 보니까 서포터의 역할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가 2개예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데 모터가 아주 큰 게 들어갑니다. 거의 120km 정도의 구간까지는 거의 전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엔진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서포터의 역할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2륜구동 모델 보기 전에 저희가 일부러 전시차 같은 경우는 이 4륜구동 무옵션을 한번 전시를 해봤어요. 무옵션은 뭐가 틀리냐면, 한번 와보시면 현재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등급에는 이렇게 옆에가 민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보스 오디오가 빠져 있습니다. 오디오에 그렇게 뭐 라디오만 굳이 들으시는 분들은 오디오가 필요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에 이제 A필러에 이제 스피커가, 트위터 스피커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보스라는 마크가 이제 빠져 있죠. 이거는 이제 어반 그레이 색상이고, 이건 세틴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세틴 같은 경우, 이 무광 컬러 같은 경우는 알핀 등급에만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알핀 등급에 가실 거면 오히려 이런 세틴 무광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 색상이 이 차의 그레이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핀 등급에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루프 같은 경우는 위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알핀 등급만 약간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스타일 옵션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정색으로 해서 알핀은 나갑니다. 네. 저희가 2000cc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지리 엔진이 아니냐 뭐 그런 말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희 엔진 같은 경우는 볼보 과거 구형의 이제 S60이나 거기에 들어갔던 엔진이고, 엔진 코드 넘버도 있습니다. 제가 엔진하고 엔진 코드 넘버 남겨드릴게요. 이거는 그 합작해서 만든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션 같은 경우는 저 DCT 미션 같은 경우는 홀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와 르노와 아람코 아시죠? 아람코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이제 석유 재벌입니다. 거기서 같이 합작해서 만든 홀스사 제품의 듀얼 컬러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언덕이나 그런 스포츠성이 얼마나 좀 더 좋은지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보시는 거는 1륜구동 모델인데, 1륜구동 모델도 엔진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대신 7단 이제 DCT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DCT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그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치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짝수, 홀수 1, 3, 5 클러치랑 2, 4, 6 클러치가 있는데 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성능 차량들 위주로,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처음에 썼던 게 이제 포르쉐라는 그룹에서 먼저 이 듀얼 클러치 썼습니다. 왜냐하면 르망 레이싱, 24시간 레이싱을 하다 보면 각자의 그 선수의 그 기량에 따라서 매번 이제
그 랩 타입이 좀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이제 컨디션을 하기 위해서 듀얼 클러치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포르쉐는 이제 911에 처음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클러치라는 거를 많이 시판하고 공용화를 만든 거는 푸조라는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성에는 정말 뛰어난 게 듀얼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큰 차량들, 뭐 소렌토 차량이나 저희 뭐 홀레오스 차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습식으로 썼고, 그 건식 그 듀얼 클러치는 제일 유명한 거는 게트락사라고 해서 르노에서도 예전에서부터 썼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차에서는 QM3나 이제 그런 소형 차량들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도 소형에는 이제 건식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좀 등치가 크고 뭐 그런 차들은 보통 습식 듀얼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이제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영상의 건식과 습식의 장단점에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저희 뭐 경쟁사긴 하지만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이게 듀얼 클러치라고 해서 예전에 골프 5세대인가 6세대 제 후배가 탔었는데 그건 되게 울컥거림이 심했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교 때 04년도인가 대학 선배가 푸조 은색인가 206인가 뭔가 탔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탔냐면 듀얼 클러치가 엑셀을 붕붕붕붕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울컥울컥거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듀얼 클러치에서 가장 최고는 뭐냐? PDK예요. 유일하게 포르쉐 디폴러먼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포르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걔는 유일하게 포르쉐 마크를 낍니다. 걔네가 최고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얼 클러치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연비에도 좋고, 왜냐면 수동의 장점과 자동의 장점을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울컥거림이 있었고, 진짜 있었어요. 전 느꼈어요. 골프 6세대인가에 느꼈어요. 느꼈는데 푸조에서 느꼈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듀얼 클러치가 하이브리드는 못 쓰냐? 그 좋은 건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무단 변속기나 이제 콜레오스 같이 3단 저단을 쓰는 거,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아예 미션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병렬 하이브리드는 모터를 2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료는 최대 뭐 3개까지, 이거 앞으로 4개까지 쓸 겁니다. 지금 3개까지 들어가는 게 라브4 하이브리드, 아니면 뭐 NX 그런 거는 이제, 그리고 RX 그런 데는 이제 뒤에 후륜 모터가 들어가고, 이 차에도 원래 CMA 플러프에 후륜 모터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직 안 들어온 거고. 가시죠. 이 차가 이제 아이코닉 모델이거든요. 아이코닉에 20인치 휠을 놓고
그다음에 헤드업이나 보스 오디오, 그러니까 아이코닉의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원래 내장재가 다 검었잖아요. 완전 검은 건 아니잖아요. 회색 같은 건 이제 집어넣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브라운 컬러인데, 브라운 컬러라기보다는 이게 브라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아리빛 브라운 컬러가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 약간 카라멜빛, 이제 카멜, 낙타 브라운 같은 컬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매칭, 여기까지 이런 A필러나 이런 내장재가 이제 시트랑 같은 색상이면 오히려 브라운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저는 저희 그 검정색이,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검정색이 오히려 이런 톤 매칭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아이코닉 물량으로 먼저 잡으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알핀이나 아이코닉이나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4륜, 왜냐면 전륜구동은 어차피 아이코닉에는 4륜구동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코닉 모델이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옵션은 알핀을 가도 이 헤드업이나 이 보스 오디오는 어쨌든 옵션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요즘 갑자기 뭐 올블랙이 유행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크롬이 없다 보니까 크롬 주의 할 필요 없잖아요. 특히 올블랙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올블랙을 할 거면 아이코닉 올블랙이 더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재고가 많아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재고 오히려 없어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는 없을 겁니다. 이 재고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이코닉의 SAT 풀옵션, 휠 크게 하고 검정색이나 쥐색이 괜찮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비가, 실질적인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시내 주행하고, 저는 막 그렇게 막 평지길만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평지길만 가면,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인데 평지길에 가서 뭐 연비 좋다 뭐았다 필요 없어요. 언덕배기에 가야죠. 그리고 평균 속도에 맞춰서 가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게 듀얼 클러치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만 확 출발하는 거 아니면, 지금 보면 제가 엑셀을 띄웠다 붙였다 어차피 탄력 주행을 하잖아요. 하더라도 울컥거림이 없습니다. 탄력을 붙으면 울컥거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확 누르면 좀 약간 울컥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냉간 시에는 어떤 가솔린 차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다 전기 모터로 출발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에서는 처음에는 좀 멈췄다 출발할 때는 좀 처음에 움직이고, 우리가 급가속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운전하시면 뭐 변속 충격이나 그 다음에 뭐 기어나 뭐 클러치의 뭐 손상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자, 이 평창도 언덕 올라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면 변속 충격 없습니다. 없이 쭉 올라갑니다. 자, 목적지 평창동 피아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내주행은 그렇게 안 막혔잖아요. 근데 언덕 고바위 올라왔잖아요. 고바위 오고 동부간선도로, 내부간선도로 타고 왔을 때 지금 현재 언덕백이 11.9가 나옵니다. 11.9. 송파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평균 속도 44km, 주행거리 23km, 31분 운전했는데 11.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언덕길을 왜 따로 찾은 거냐면, 여기가 평창동이 대대손손 언덕이 되게 심한 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올라가 봤고요. 듀얼 클러치에 대한 언덕에서는 얼마의 변속 충격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언덕을 한번 운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볼 거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에다가 르노랑 푸조잖아요. 근데 푸조 같은 경우나 르노 같은 경우 프랑스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근데 프랑스 감성이 우리나라에 맞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를 찍지 마시고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본 닛산 베이스 때는 차가 잘 나갔어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저도 98년도에 SM518을 타고 2010년에 이제 프랑스 계열 L34 다시 쳐다봅니다. Experience more. SM5. 라구나 베이스를 사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요번에 콜레오스가 왜 대박이 났냐면 아시아권 자동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감성이 잘 안 먹히는 건 있어요. 근데 르노나 푸조 같은 경우는 보면 푸조는 약간 국민 기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조는 사자고 르노는 호랑이를 아이덴티티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 역사는 제가 여기 차마 따를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기업인 푸조와 닛산의 르노의 차가 있지만 르노는 약간 푸조보다는 국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합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현재 3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는 전륜 스포츠성이 그나마 SUV 중에 좀 있는 차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혜택이 가장 좋고요. 지금 혜택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가성비적인 아이코닉 모델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핀, 그 테크노는 아예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혜택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희 우산 대신 이걸로 바꿨습니다. 포틴백이라고 해서 재생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희 그룹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상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리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 화이트데이지 않습니까? 롤리팝 사탕을 드리는 행사를 할 거니까 편하게 송파지점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여기에는 유능한 우리 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꼭 상담, 그러니까 불편함을 갖지 마시고요. 오셔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다 비교 시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봐, 현대자동차 있죠. 바로 옆에 건물에 기아자동차 있죠. 현대, 기아, 르노를 다 한 군데에서 한 곳에서 다 비교 시승을 하실 수 있는 송파지점 르노로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지금 가솔린 이륜구동의 혜택이 제일 좋은데 그 혜택 차량들은 작년 생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작년 생산 차량이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보통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생산 차량들이 보통 아무리 정말 최고로 빨라도 2달이고요. 그리고 2달에서 3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독일 차들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가장 최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PDI는 평택의 서해에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뭐 이렇게 다 수입을 해보면 중국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배를 갖다 놓고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떨어뜨리고 가기 때문에 작년 생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 그만큼 환입이 더 많고 어차피 중고차 반영할 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르노박 멋있다.